안녕하세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당했다면서 저한테 뭐 상담을 요청하시는 거나 사건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좀 많아졌습니다. 요즘에 좀 많아져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앞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뭐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 요거로 고소된 경우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은데 이거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팅 어플 혹은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성적인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보냈다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거의 다 제가 진행하는 사건이나 저한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게임을 하던 중 화가 나서 그렇게 보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상대방도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서 동영상 성기 사진, 동영상 등을 보냈다. 이렇게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성적 욕망에 대해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서 섣불리 그러니까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 성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그 사람이 화가 나서 그런 내용을 보냈다. 성적인 내용에 욕설을 했다. 그런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 취지입니다.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서 피해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통신매체 이용난이 문제가 된 경우는 보통은 이제 혐의가 다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통신매체 이용난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메시지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그걸 캡처를 합니다. 캡처를 하기 때문에 명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고 여러 양형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최대한 기소유예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합의서 등을 제출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해야 됩니다. 특히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제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성범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직접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다가 2차 피해가 될 수 있어서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같은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인정된다, 초범이다, 반성하고 있다. 이거 반성문 좀 여러 번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랑 합의를 저희가 진행을 해서 합의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정리를 하자면 게임 등을 하다가 홧김에 성적인 욕설을 했다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사건들 중에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았으면 전과로 남아 평생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자 될 수 있습니다. 평생. 그래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기소유예 받는 게 가장 좋고 기소유예 같은 경우는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소유예 같은 경우는 검사가 한번 봐주는 거고 그거 같은 경우 전과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를 잘못 대응해가지고 이게 재판에 넘어가가지고 벌금형
뭐 경한 벌금형이라도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이게 성범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 그래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안일하게 생각해서 대응하시는 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성범죄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할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문제가 됐으면, 그러니까 통신매체 이용단죄로 고소가 됐으면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뭐 통신매체 음란이나 이런 성범죄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건을 다뤄보고 그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이신지 그걸 꼭 확인하셔서 그런 요건 충족하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이따인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